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만 9천 건 증가하면서 21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5주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내년 말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 코로나로 외국 기업들이 이탈해 세계 공장의 지위가 흔들리는 중국이 완구 시장만큼은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고수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향 수출 역시 27.2% 증가했습니다. 유로존 8월 소매 판매가 월가 예상보다 약간 더 감소했습니다. 전월보다 0.3% 감소했는데 이는 월가 예상치보다 0.4% 감소한 수준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3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냐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공습관투데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신중호입니다. 미국 증시는 주 초반 강한 반등 이후에 약간의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를 보고 가자는 관망 심리가 강해졌는데요. 주 중반에 에너지 시장의 어떤 오펙 플러스 감산에 의한 반응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달러화까지 강해졌습니다. 긴축에 대한 부담 때문인데 바로 내일 나오는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달러화 지수가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대응이 조금은 부족했던 하루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 때문에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도 3만 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보고 넘어가시죠. 네,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수 함께 보도록 하시죠. 다우는 1.15%, 나스닥은 0.68%, S&P 500은 1.02%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다시 3만 선 아래로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로 예정되어 있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유가가 주가의 압박을 더 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동향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의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8%까지도 치솟았고요. 달러 강세도 이날은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다시 치솟을 경우 페드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고강도 긴축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어서는 정서원 아나운서가 자세한 사항 전해드립니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며칠 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가을밤의 꿈이었다는 해석이 많아서 월가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월가의 베테랑 트레이더죠. UBS의 말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장시 흐름이 상승세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승세는 인상적이지만 불행하게도 그 불꽃이 걱정스럽다라고 운을 띄웁니다. 그리고 최근 이틀간의 상승세는 잉글랜드 은행이 일시적으로 장기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엔 무역개발협회 회의는 중앙은행들이 최근에 계속 금리를 올리면 세계 경제를 해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시장이 몇 가지에 대해서도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물가의 연동국채 TIPS 금리입니다. 최근에 TIPS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을 심지어는 연준이 2%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춰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제비 한 마리가 여름을 만들 수는 없지만 TIPS 금리를 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한마디를 남깁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하락을 한다면 통화정책 수립자들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를 다음번 움직임에 반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CNN에 따르면 펀드스트릿의 입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등이 연말까지도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구인과 구직 자료를 들면서 팬데믹 이후 110만 개의 자리가 감소했다고 언급을 하네요. 이는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기 위해서 강한 노동시장을 물러서게 하려는 파월에게는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밝은 측면은 앞으로의 구직이 하락하겠지만 실업률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연착륙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뉴욕 증시 참여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했죠. 나스닥 100은 100% 매수세를 또 기록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수에 있는 모든 주식이 이날 하루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스닥 100에 대한 100% 매수는 약세장에서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것은 아주 강한 신호의 증거라고 하네요. 그러나 IMF 총재는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의 2.9%에서 하향 조정합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은 3.2%를 유지하는데 앞서 IMF는 지난 4월에 올해와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3.6%로 예측을 했다가 7월에는 3.2% 그리고 내년에는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IMF 총재는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때문에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깊어져가고 있는 전망 속에서 연준 의사들마저도 조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 시장 기대감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에서 4.5% 수준으로 올리기를 원한다고 밝혔고요. 통화정책의 빠른 전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를 4에서 4.5%까지 올려도 미국 경제가 충분히 탄탄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설 것이고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5월에 취임했던 이 필립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을 2%대로 다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데요. 연준은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말까지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만 금리 안정과 금리 인상으로 추세를 밑도는 성장 기간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앵커 브리핑 시간도 함께 해주시죠.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어제 눈에 띄었던 이슈는 아무래도 ECB의 의사록이 공개됐다는 점 같습니다. 맞아요. ECB 의사록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좀 안정을 찾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상 좀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ECB만으로는 유로화가 강세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어제 시장에서의 평가였고요. 사실 ECB도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속에서도 유로화 약세를 좀 방어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 동시에 유로화가 이렇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달러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불안은 지속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번 주 내내 나왔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 초반에 아시는 것처럼 구인 구직 비율이라 그래서 채용 공고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낙폭이 컸다. 그만큼 이제 채용 공고가 줄었다라는 그 기대로 악화됐다는 기대로 시장이 올라왔다가 그제 나왔었던 거는 내일 발표되는 그런 비농업 고용 지표가 확실하게 시장의 이목을 끄는 이유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지금 고용 지표가 그동안에 미국이 긴축을 강하게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 외에도 저는 눈에 띄었던 건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들은 강세였습니다. 맞아요.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변수도 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에서 바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에너지와 정치 리스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1월, 8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 리스크가 더욱더 부각화되면 러시아는 더욱더 에너지를 무기화할 것이고 그렇겠죠. 한 달여 정도 앞둔 중간선거 바이든의 행보가 주목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한국 시장과 한국 기업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기업 이익이 더. 네,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신재생까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있을 고용지표 주시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세 가지 앵커 브리핑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숨은 고수, 떠오르는 별,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출연자분들 나오시기 전에 막 검색을 해보는데 그래서 백인현 매니저님 검색을 해보니까
90세 별세, 민족 반역자, 뭐 잘 싸우는 군인, 흑백 사진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네, 백인엽 장군. 그 이유가 오늘 첫 방송 출연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 방송 출연인데요. 아, 너무 긴장되네요. 그쵸? 네. 그럼 각오 한마디 듣고 저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장군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방송 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 오늘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뭐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네.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시장이 워낙 하락세가 깊어지고 변동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정부 당국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매도 얘기인데 공매도와 관련된 뉴스는 근데 금융위가 단 한 건도 주범이 누구인지 공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뭐예요? 뭐 법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끝인가요? 법률적인 문제라면은 근데 네. 이게 공매도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비해서 개인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공매도의 접근이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이다. 그리고 네. 낙인 효과는 사실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이제 언론 지상에 사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그런 효과보다는 네.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매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매도 상환기간이요. 상환기간이 이제 개인이랑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다르잖아요. 아. 예를 들어 개인 같은 경우는 공매도 상환기간이 90일인데 네.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잖아요. 거의 아. 무제한인데 개인 같은 경우는 90일도 작년 11월 달에 60일에서 90일로 늘린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너무 기울어졌다. 그 외에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 확률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그 반영이 될까요? 공매도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법인 효과는 이제 지속적인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공매도 낙인 효과는 사실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인데 공매도 하면 저는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거예요?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에 너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물론 이제 순기능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매도가 1969년에 처음에 도입됐을 때 저희 그러면 이렇게 공매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애플페이 이슈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애플페이가 11월부터 국내에서도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플페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제 또 기사를 보니까 약관 유출 보도가 있었고 유출된 약관을 보니 시작일이 써 있던데 다음 달 30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직 물론 회사에서는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정말로 이제 한국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 애플페이 자체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국내에 도입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소문만 무성하고 실제로 네. 도입된 적은 맞아요. 없었잖아요. 맞아요. 뭐 다양한 이슈가 있겠죠. 단말기 구입 비용이라던가 수수료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도 사실 처음에 한 달 전부터 이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국내에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저도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는데 어제 이제 약관이 공개됐잖아요. 네. 아무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는 요즘은 사실 지갑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뒤에 카드가 꽂혀 있냐 아니냐인데 그렇게 되면은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삼성페이처럼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카드로 당연하게 바꿀 의향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NFC라는 그런 뭔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입이 확실하게 돼도 상용화가 많이 될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왜냐면 나가서 결제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활동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제 실외에서는 완벽하게 마스크를 해제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해제 논의가 나오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최근에 벤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애플페이까지 붙는다면은 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는데 약간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봐요? 벤사 같은 경우에? 뭐 저도 이제 뭐 벤사 수혜를 얻을 거로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벤사보다는 아, 그 카드 단말기 위탁 관리 업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한국정보통신이요? 네네, 그쪽이 조금 더 그리고 한- 저는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미 애플페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재료들이 나와서 네. 재료 소멸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약간 늦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매매하는 법제화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네,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고 네. 병원들도 100% 비대면으로 바꾸는 현상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일단 지금 추세가 글로벌리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 도입할 거란 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다 보면 비대면에서는 값은 앞서간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이 법제화 이슈는 사실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읽어보면 이유는 이게 있었. 뚜닥이 아니라 똑딱이었습니다. 똑딱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언제 그럼 저희는 어떻게 시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힘들죠.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약사협회랑 이제 의사협회에서 아마 반발이 심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좀 보면서 예. 좀 타이밍을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제화 이슈가 논의되는 것보다 확정이 됐을 때 들어가도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맞아요. 걸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가 네. 좀 낫지 않겠냐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관련된 이슈와 함께 수혜주들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고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거의 특집과 같은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뭐 바이오, 화학 가장 핫한 섹터고 이제는 조금씩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고 근데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두 분 모셔놓고 20분 가량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슈이긴 한데 요점 중심으로만 먼저 바이오 쪽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잖아요. 반도체는 치포 동맹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는 배터리 소재에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바이오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바이오 그 강혜경 고문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행정명령을 좀 단행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 특히 바이오 기업에는 우리 CDMO나 CMO도 많은데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이 있는지 이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국내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FDA 허가를 받은 신약 경험이 적은데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찾고 있는 신약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한 장에 아니 머릿속에서 한번 맵을 한번 정리해 봐 네. 드릴게요. 글로벌에서 관련해서는 이 고문님이 너무 또 전문가고 해서 네.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여지를 남기고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화학도 궁금해서 제가 좀 약간 화학이 더 사실은 더 궁금한 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성장 산업 하면 또 바이오도 맞지만 2차 전지를 위시한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부침 속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도 같이 한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님은 아까 짧게나마 인사를 좀 드리고요. 차홍선 대표님한테 원래 또 화학 애널리스트였었어요. 저도 같이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이 자리에서 또 뵙게 돼서 되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고마운데요. 화학 업종이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님이 보시기에 화학 업종에서 지금 뭐가 가장 큰 이슈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화학은 지역 패권주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패권주의요? 석유는 이렇게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네. 그러면 앵커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중국이 열린다. 그럼 왜 열리냐 보면은 중국이 옛날에 보면은 2020년하고 2021년도 때 보면은 2.2%입니다. 정확하게. GDP 성장률이 2020년대 코로나 터졌을 때 되게 되면 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니까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국내 화학 업종들 관련해서 그럼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원래 화학이라는 게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을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인 성장 모멘텀 LG 그룹, LG 화학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로케보다는 LG 화학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무게 중심을 오히려 보면은 것 같고 이게 시간이 좀 이제 좀 더 와서 이제 갑자기 유턴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이제 제약 바이오 쪽도 여쭤보고 싶은 게 화학처럼 우리나라 그러면 제약 바이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가총액 상위에는 CMO 기업들이 많잖아요. SK 바사나 뭐 삼바로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아까 신약이나 제네릭이라고 관련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사실 신약 업체는 큰 기업들이 별로 없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들이라든지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바이오 행정 명령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앞서서 있었는데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20억 달러밖에 안 되다 보니까 K-바이오 직접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 것이다라는 여론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은 네, 이렇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 인해서 발행되는 바이오 행정명령 관련된 K-바이오 업계 그리고 국내 화학 업종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고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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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뷰티커블 굿모닝 시간입니다.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간 외에서는 언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먼저 정서원 아나운서 함께 전해주시죠. 시간의 특징주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눈에 띄는 종목 있으셨을까요? 뭐 눈에 띄는 거는 뭐 스틸주랑 뭐 이제 대명에너지인데 뭐 그거를 따라가기는 사실은 왜냐하면 대명에너지는 시간 동시효과 때 그거를 끌어올린 거고 또 시간에도 또 상을 쳤기 때문에 만약 아침에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1% 정도 올라. 네, 그래서 이제 대명에너지가 너무 이제 시간에 뜨고 동시효과 때 거의 17%에서 20% 이상 떴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태양광 모듈 판매에서 90%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관심 갖고 매매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태양광 관련해서 그럼 앞으로 짧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태양광 관련 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전력 증설을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태양광 관련주 안에서 저희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알아봤습니다. 어제는 수급장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과연 외국인과 기관의 장바구니 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장바구니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한 종목을 꺼내볼 텐데요.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픽해 주실 건가요? 먼저 외국인부터 알아볼까요? 뭐 외국인들은 최근에 이제 뭐 KTNG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속 관심이 있는 성일 하이텍이 가장 뭐 관심이 가고요. 어제 8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폐배터리 관련주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 정도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함께 성일하이텍 알아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특히 조선주들의 흐름이 요새 좋았는데 그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 중 하나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로는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기침 소리가 들리셨죠? 들리셨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들으셨는데 제가 오늘 빨간 의상을 입었는데 이 양봉 기운이 제 몸속까지 가득 들어와서 조금 여러분께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기침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모펀드 기업들도 함께 볼까요? 특징 종목들 함께 봐봤습니다.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2차 전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대주전자재료는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안 드린 이제 심텍을 한번 봐왔는데 이제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인 분석도 그렇고요. 기본적인 분석을 해도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심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PCB 업종인 이제 대덕전자라든가 모든 업종들이 최근 우하향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한 달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38만 주 심택을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33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를 봤을 때도 지금 사모펀드가 거의 10만 주를 매수를 했다는 거는 거의 60억 정도를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심택을 봐왔고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들이는데 왜 개인은 이렇게 파는 거죠? 담보 부족 때문에 파는 거예요. 신용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제 담보 부족이 나오니까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그거를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타이밍에서 개인들이 지금 신용융자가 16조까지 줄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오히려 좋은 종목이니까 이때다 싶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심택 알아봤고요. 목표가 37,500원 그리고 5만 원까지도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였고요. 혹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따로 만나뵐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네이버에서 조기준 대표 검색하시면 4시에 이제 네, 지금까지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고요. 무료 방송에서도 찾아뵈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에게 주스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저는 토마토 주스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 오늘 양봉의 기운이 오늘 한국 증시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지개를 펴는 종목들이 2차 전지, 반도체, 시총이 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이 어제 유독 컸어요. 일단 그동안 낙폭과대라는 부분 때문에 그 바운딩이 좋습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 안에서 저희 그럼 섹터들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일단 어제도 역시 삼성전자 네. 또는 이제 SK하이닉스의 탄력이 있었고 조선업종이 좀 좋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네, 어떤 종목이든 최근에는 다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할 거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오를 섹터 그리고 섹터 안에서의 종목들이 궁금한데 오늘 돈이 보이는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판이요?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부분 산업에 대한 어떤 활로를 갖다 펴주는 건데 이번에 이제 폐배터리 전기용품하고 산업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법을 갖다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이 폐배터리 부분에서의 어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게 폐배터리 시장이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준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보장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저희 한 종목 어떤 종목으로 저희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과거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세비캠입니다. 눌림목이 왔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의 포인트를 두는 것은 재활용과 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기업 세비캠 IRA의 수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든의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한국 기업에게는 조금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세비캠에게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과거 트럼프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가장 트럼프가 혹독하게 다뤘던 부분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머스크가 얘기한 게 산업의 어떤 성장 방향은 아무리 틀라 그래도 그때 에너지 쪽을 갖다 밀었거든요. 근데 2차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거에 일시적인 영향은 있다고 보내지만 산업의 트렌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 그리고 폐배터리 성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해보겠고요. 세비캠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돈이 보이는 뉴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이슈를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네옴시티에 맞물리면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말씀을 좀 드렸던 열사의 부분입니다. 땅.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저께 덥다 그랬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열사의 땅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최근에 대동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더 많은 이야기 저희 방송 시간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황대현 매니저의 전략과 또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6시 반에 오시면은 거기에 대한 같은 고민. 네, 지금까지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타이밍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자마자 이렇게 운동을 하시네요.
네. 이게 여기 원래 방송하기 전에 약간의 워밍업. 워밍업. 저도 네.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그 브릿지가 담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담력 가지고 네. 시장 대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는 너희 함부로 상상의 날에 펼치지 말라라고 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모델들도 함께 만나보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증시를 말씀드릴 때 나스닥 기준 지수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기 반등 랠리가 좀 기대가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요일 오늘이나 또는 차주 뭐 월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요일 날이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을 차라리 우리가 매수 기회를 보자. 그러니까 어제 이 방송을 안 보고 그냥 무시하고 만약에 어제 매수 버튼 누르신 분들은 물렸죠. 왜냐면은 뭐 오늘 미국의 하락이 나오는 거를 대비해서라도 어제 떴다가 쭉 밀렸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다 윗꼬리 달고 쭉 밀렸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모델을 제가 이제 8가지 모델을 갖고 있는데 오늘도 뭐 앵커 브리핑에서는 또 와, 9개 중에 오늘 어떤 한 픽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우리 박지원 우리 앵커 분께서 저한테 이것 때문에 좀 저를 원망을 많이 하셨죠. 이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유가죠. 예,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왜? 네. 제가 사실 예. 유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앞으로라고 매니저님께 말씀드려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라. 네. 알려주겠다 타이밍을. 네. 그리고 까먹으셨죠. 네, 까먹었죠. 그리고 혼자 챙기셨죠. 네. 근데 일단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유가가 80불 언더로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76불인가요? 거기까지 밀렸는데 반향 강도가 지금 이제 주차별로 나오는데요. 네. 얘기도 하기도 전에 바로 모델 띄워줘서 네, 10월 그리고 11월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저희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무료 방송은 제가 당분간 못하게 돼가지고요. 왜요? 예, 조금 일정이 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좀 내일 그 녹색 밴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입니다. 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